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휠체어야.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야? 심하다고? 자네 60대까지 괜찮았지? 나도 그랬어. 그냥저냥 살았는데 근데 70 넘으니까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야. 설마 그렇게까지 갑자기 무너지겠어? 설마? 계단 내려가다 발 헛디뎌서 넘어져봐야 정신 차릴 거야? 그렇게 병원 가서 몇 달 입원 치료받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한 번 다치면 걷는 것도 힘들고 겁나서 외출도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사는 거야. 그래도 난 아직 괜찮은데 왜 괜한 걱정을 사서 하는 거야? 괜찮아. 허벅지 힘 빠지니까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 다리가 약해지니까 허리까지 아프고 소변 보러 가는 것도 귀찮아지더라. 그리고 밤에 서질 않아. 뭐라고? 다리 힘 빠지니까 거기도 힘이 없어지더라.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 죽은 것 같아.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노후 여정입니다. 오늘은 다리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느끼다가도 70대에 접어들면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척추와 골반까지 영향을 받으며 성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무너진 다리 근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젊었을 때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너진 다리 근력을 되찾고 건강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이 10년은 더 젊어질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성생활도 끝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60대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70대가 되면 갑자기 변화를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지고 계단이 겁나고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침대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줄어들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없고 설령 반응이 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한번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남성 성기능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리 근력 저하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운동 안 하는 남자는 서지도 않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리 힘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하체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고 결국 발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도 하지 근력이 낮은 남성일수록 성기능 장애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다리가 튼튼해야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생활을 위해서라도 다리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사랑도 짧아집니다. 성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은 어디일까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체위를 유지할 수 있고 엉덩이 근력이 있어야 지속력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다리 힘이 약해지면 체위를 바꾸는 것도 어렵고 몇 분 지나지 않아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결국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생활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지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오늘은 그냥 잘까 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결국 침대에서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다리 힘이 빠지면 골반저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골반저근육은 방광과 직장을 지탱하고 성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조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발기 지속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발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넘겼던 변화가 사실은 다리 근력 저하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67세 김철수 씨, 한때는 아내와의 밤을 기다리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쉽게 붓고 허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화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상하네. 예전 같지가 않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 씨는 친구의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허벅지 근력이 약해지면 성기능도 죽어. 다리 운동하면 확실히 달라진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운동으로 이런 게 해결될까?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주 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4주 후 허벅지가 단단해졌습니다. 8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예전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다리 힘을 키우면 밤이 길어집니다. 다리 근력은 단순히 걸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 몰려있는 하체는 혈액순환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리 힘이 약해지면 신체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특히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리 힘이 떨어지면 성기능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아프면 단순히 조금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다리 근력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저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들 겁니다. 몇 걸음 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허벅지가 묵직하고 오래 걷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팔걸이를 붙잡고 일어나야 하고 겨우 일어나도 한동안 다리가 굳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겠지. 이렇게 방치한 다리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리 힘이 약해지면 넘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는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릎을 다치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척추를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에 30%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넘어진 뒤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고 장기간 침대 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리 힘이 떨어지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움직일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낙상 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신체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누워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걷는 능력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한 번 누운 몸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절이 굳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움직이기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집니다. 김영수 씨는 60대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 앞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긴 했지만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73세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다시 걷기 위해 재활운동을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면서 걷는 게 불편해졌고 외출이 줄어들었으며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집에만 있다 보니 기운이 더 빠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사람이 점점 축 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낙상 후 다리 건강이 악화되면 삶 자체가 위축됩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며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고 치매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며 방치하기엔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순간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외출이 줄어들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며 결국 집안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활 패턴이 굳어지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한번 줄어든 근육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이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일어설 확률은 낮아지고 한번 잃어버린 근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하게 앉아 계신가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런 도움 없이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야, 그게 왜 문제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그저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나는 아직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간단한 테스트 3가지만 해보면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결과가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고 따라와 주세요.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너무 낮거나 푹신한 소파보다는 단단한 식탁 의자가 좋습니다. 자, 이제 의자에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세요. 이제부터 팔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에이,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쉽게 일어나셨다면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번에는 30초 동안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세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15번 이상 하셨다면 아직 다리 힘이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10번도 채 못하셨다면 슬슬 다리 힘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번 이하라면 심각하게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테스트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 하나에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다리 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움직이기가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리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때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균형 감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벽이나 의자를 잡지 않고 한 발로 10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건 너무 쉽지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두 눈을 감고 다시 해보세요. 혹시 10초 동안 안정적으로 서 계셨다면 아직 균형 감각이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5초도 안 돼서 휘청거리셨다면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발을 들자마자 바로 균형을 잃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넘어질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에이,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넘어지면 다시 걷는 게 어려워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다시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이번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팔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뭐야, 아까 했던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번엔 거울을 한번 보세요. 혹시 몸을 앞으로 확 기울이면서 간신히 일어났나요? 아니면 무릎을 짚고 일어나셨나요? 혹은 손잡이나 벽을 잡아야만 일어설 수 있었나요? 만약 손을 쓰지 않고도 쉽게 일어났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몸을 앞으로 쏠리게 하거나 손으로 무릎을 짚어야 일어났다면 다리 힘이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벽이나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아예 일어나기 어려웠다면 지금 당장 다리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다리는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 방금 해본 3가지 테스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어렵게 느껴졌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리 건강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거지.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순간 다리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면 다시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작은 방해물에도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진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는 사이 어느 순간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아직은 괜찮아 하고 넘기기엔 다리 건강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다리를 되살릴 수 있을까?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면 계단이 가벼워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운동은 해야 하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 이 질문을 하면 10이면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많이 걸으면 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 30분,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걸으면 오히려 무릎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지금부터 걷기 운동이 가진 한계를 짚어보고 무릎을 보호하는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데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더 무거워진다면 그건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발을 잘못 디디고 있습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발 뒤꿈치부터 찍는 걸음걸이. 에이, 발 뒤꿈치부터 닿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 뒤꿈치에 너무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그 힘이 무릎과 척추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약해지는데 이렇게 걸으면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발 뒤꿈치가 먼저 닿되 발 전체로 체중을 분산시키며 밀어내야 합니다. 즉, 발바닥 전체를 활용해서 걸어야 무릎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다면 지금 자리에서 발 뒤꿈치부터 강하게 찍으며 걸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발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디디면서 걸어보세요. 두 방법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무릎에 부담이 가는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보폭입니다. 나는 보폭을 크게 해서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당장 보폭을 줄이셔야 합니다. 보폭이 너무 크면 걸을 때마다 무릎이 강하게 펴지고 충격이 커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무릎 관절이 계속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보폭이 너무 좁아도 문제가 됩니다. 걸음이 불안정해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폭은 자연스럽게 걸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크기입니다. 억지로 보폭을 키우거나 줄일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상체의 움직임입니다. 걷기를 할 때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걷거나 팔을 너무 작게 움직이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갑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려면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흔들면 자연스럽게 보폭도 안정되고 걷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시선이 바닥을 향하면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게 됩니다. 시선은 항상 정면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걸어보면서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혹시 본인도 모르게 허리가 굽어 있거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다면 조금씩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 걷기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걷기 방법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는 것. 너무 짧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오래 걸으면 무릎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느리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에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속도가 적당할까? 옆 사람과 대화할 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걷기 속도입니다. 만약 걷기가 힘들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 한 번에 1시간씩 걸으려고 했다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짧게 나눠서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나는 하루 1시간씩 걷고 있는데 왜 다리가 약해지는 걸까? 그 이유는 걷기만으로는 다리 근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병행해야 근육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걷기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를 강화하는 스쿼트,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까치발 서기, 균형 감각을 키우는 한발 서기 운동. 이런 운동들을 걷기와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걷기 운동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근력 운동을 함께 추가해보세요. 그렇다면 다리 건강을 망치는 진짜 위험한 습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다리 건강을 망치는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있는데 왜 이런 걸까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몇 가지 습관들만 고쳐도 다리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방치하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결국 다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무릎과 다리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운동화를 사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푹신한 신발이 좋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다리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착각 중 하나입니다. 너무 푹신한 신발은 오히려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은 지면과 충격을 주고받게 됩니다. 신발이 지나치게 푹신하면
발이 불안정해지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더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쿠션이 너무 두꺼운 신발을 신으면 발목과 무릎이 받는 충격이 더 커집니다. 신발은 바닥이 너무 푹신하지 않으면서도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적당한 지지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를 고를 때는 너무 무르지 않고 발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발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 신발이 너무 무르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무릎 건강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꼬아야 편한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반복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에도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계속 꼬고 앉는 습관이 있다면 몸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의자에 앉을 때는 양발을 나란히 바닥에 두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골반이 바르게 정렬되고 무릎에도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다리를 꼬고 앉아 계셨다면 다리를 풀고 똑바로 앉아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왜 문제야? 나는 많이 걸으니까 괜찮을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다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 혈류도 느려지고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걷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의자에 오래 앉아 계셨다면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쯤 다리를 쭉 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습관도 무릎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걸을 때 발을 바닥에 질질 끌면 무릎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지고 다리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을 끌면서 걷는 습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다리 힘이 더욱 빠르게 약해집니다. 발을 질질 끌지 않으려면 걸을 때 발을 지면에서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너무 펴지 말고 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직접 걸어보세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발을 끌면서 걷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다리를 결정짓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지고 무릎이 아파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점검하고 앉는 자세를 바꾸고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세요. 그리고 걸을 때 발을 끌지 않고 제대로 디디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무릎과 다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고쳤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무릎과 다리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계단을 거뜬히 오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80세가 넘었는데도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걷는 분들을 보면 저 나이에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하고 놀라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하고 누구는 평생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건 그냥 타고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리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름의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실천해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노인, 이분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아침마다 공원을 1시간씩 걸으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워낙 건강하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사실 박노인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자주 붓고 계단 오르기도 점점 힘들어졌죠. 그렇게 몇 년을 보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65세가 되던 해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무릎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박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때부터 박노인이 실천한 건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일정량을 걸어야 한다. 박노인은 처음부터 많이 걷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루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5분 걷는 것도 무릎이 불편했지만 조금씩 늘려가면서 몸을 적응시켰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10분, 한 달 뒤에는 20분, 그리고 6개월 후에는 하루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가벼워졌네. 조금씩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니 어느새 다리 근력이 살아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걸으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엔 조금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 움직여야 한다. 퇴직 후 박노인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TV를 보고 책을 읽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모두 앉아서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허벅지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노인이 시작한 것은 1시간마다 일어나기였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중간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고 책을 읽다가도 일어나서 몇 걸음 걷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일부러 서서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다리가 덜 붓고 저린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많이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시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 움직이세요. 그거 하나만 지켜도 다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박노인은 과거에는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믿고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과 두부 반찬,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연어구이. 식단을 바꾼 지 6개월쯤 되니 운동을 할 때 덜 피곤하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기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는 박노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며 사는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사들은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평생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생활 습관을 추천합니다. 걷기는 매일 조금씩 하되 꾸준히 실천할 것.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걸으면 다리 근육이 유지됩니다. 한 번에 1시간씩 걷기 힘들다면 10분씩 나눠서라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것.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면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것.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허벅지를 강화하는 스쿼트, 균형 감각을 키우는 한발 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것. 근육이 붙으려면 단백질이 필수이고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건강은 10년, 20년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평생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 걷는 걸음이 10년 후 여러분의 다리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평생 다리를 지키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걷기까지 여러분은 몇 초가 걸리시나요? 어떤 분들은 벌떡 일어나 한 걸음에 욕실로 가지만 어떤 분들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다리를 주무르고 한참을 걸려 겨우 첫 걸음을 내디딥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처음엔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조금씩 걷는 게 힘들어지고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멀리 가는 건 무리니까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런 말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 움직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다리는 점점 힘을 잃고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결국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다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리가 약해질수록 우울증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매일 밖으로 나갑니다. 친구를 만나고 시장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다리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느새 집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건강한 다리는 단순히 걷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유, 나의 독립, 나의 사회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삶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량을 걷는다. 걷기가 어렵다고 그냥 쉬면 하루 이틀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근육이 점점 빠지면서 더 걷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무조건 매일 일정 시간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 10분씩 늘려가면 어느새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굳어집니다. 건강한 분들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가집니다.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운동만 해서는 근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80세 이후에도 스스로 걷고 움직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똑같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은 평생을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리 건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면서 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건강한 다리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대로 다리를 잃어버리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운동을 더 일찍 시작할 걸 좀 더 관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시작한다고 될까? 그럼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다리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면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운동을 하고 싶다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만 해보기. 식단을 바꾸고 싶다면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을 추가하기.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